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1월 8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최근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이 당의 핵심 인물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 지도부, 또 3선 이상 중진들을 험지에 나가거나 불출마하라 뭉뚱거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분란의 소지가 생기고 있는데 이준석에 대한 그 집착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동안 저도 그런 분석을 들었는데 이준석을 끌어안는 모습을 체험으로 해서 이준석이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든다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명분을 좀 꺾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도가 넘어섰습니다. 그 한도는 계속 이준석에게 사면을 해준다 하고 최고위에서 또 징계를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주고 하는 그 선에서 거치든지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부산에 가서 영어로 야유를 받고 온 그때 이준석을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더 이준석에 매달리는 이런 모습 뭔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정체성, 과연 이 보수 우파를 좀 제대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금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뒤에 그 인요한의 뒤에 김한길 민주당 출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좀 확신이 가게 하는 그런 오늘 발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자, 제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 인요한 위원장의 정체성이 보수 우파를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오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DJ 그 행사에 인요한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할 수 있죠. 본인이 그 순천 촌놈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라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민주당 그 정치인들과도 친하다 그런 이야기 계속 해왔고 또 5.18 때 시민군 소위 말하는 시민군의 통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국군과 상대편에 있었던 진압을 하러 간 군인들과 상대편에 있었던 이 시민군 편에서 통역을 했다. 그런 것도 지금 떳떳이 밝히고 있으니 DJ 100주년 이 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축사까지 하는 데 대해서도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내용이 문제입니다. 자, 축사에서 김대중 정신을 언급을 했다. 그거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도 참석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정쟁 좀 그만하자 이렇게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정쟁 좀 그만하자 이재명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같이 싸우자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에 올라서 축사를 하면서 조금 그 한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전라도 말로 해야 썩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정쟁 좀 그만하자. 나라를 위해 같이 싸우자. 민주당도 그동안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 그런 길로 갔었으면 참 고맙겠다. 이런 것은 덕담이죠. 그런데 정쟁을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에게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데 정쟁 좀 그만하자. 지금 정쟁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이재명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단식을 하면서 정기국회 한 달 이상 다 까먹게 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또 농락을 하고, 검찰 소환에도 잘 나가지 않고,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그냥 여야를 뭉뚱그려서 정쟁을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그 자체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사실상 민주당 사람들이 다수 참석한 그 행사죠.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했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폄훼를 합니다. 국민의힘을 환자로 비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 여기 오니까 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당 안에서는 자기는 엄청나게 미움을 사고 있다. 이 당 안은 국민의힘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아주 쓴 약을 처방을 했다. 그 약을 먹고 당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 본인이 의사죠. 그래서 아주 쓴 약을 국민의힘에 처방을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자, 국민의힘을 환자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을 환자로 취급을 했는데 어제 김종인이 인요한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국민의힘이 환자니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그게 어떡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을 환자로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그 환자, 이준석을 만났을 때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를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그 인요한 위원장이 그 약을 먹고 당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 의사가 아주 쓴 약을 처방했다. 당을 환자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이 발언 내용도 그렇고 장소도 민주당 이재명이 있는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환자 정당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과연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혁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혁신을 하는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서로 좀 제 말 중에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축사를 하면서 DJ 탄신 100주년 그 기념 사업 추진에 거기 가서 축사를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머리가 벗겨진 분도 오셨다. DJ 대통령 취임식에 그 전직 대통령이 가는 거죠. 머리가 벗겨진 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5.18을 이야기를 하겠죠. 분노했다. 그러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실천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용서하고 뭐 화해하고 노벨상감이구나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인식 가지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자연인이라면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보수 우파 정당에서 이 국민의힘 뿌리를 거슬러 가보면은 지금 일부에서는 그 민자당, 그러니까 3당 통합, 민정당, 그 노태우 총재가 있던 대통령 겸 총재가 있던 민정당, YS의 그 민주통일당, 그 다음에 JP 민주공화당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민자당부터 뿌리가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 큰 줄기는 노태우 대통령 겸 총재로 있던 민정당이죠.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 뿌리인 민정당 총재를 지낸 그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아주 분노를 했다. 특히 머리가 벗겨진 분도 오셨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왜 보수우파 정당을 혁신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인가? 과연 뭐 사명감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지금 도가 지나칩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영어로 막 야유까지 들었는데 오늘 또 대구에 홍준표를 만나러 가기 전에 KBS도 출연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 출연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과연 혁신안을 짜고 어떻게 짤 시간이나 있는지, 그리고 회의, 혁신위원 12명 있는데 그 사람들과 회의는 제대로 하고 이 일종의 이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라도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문제인데 KBS에서 지금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죠. KBS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준석이 다시 들어오면 선대위원장도 가능한가?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인요한 들어와야 한다. 빨리빨리 힘을 합쳐야 한다. 그분의 지나간 일은 다 지워버렸다. 내가 그렇게 통 크게 했다.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다. 이준석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자, 질문이 선대위원장입니다. 그걸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죠. 혁신위원장이 어떤 건의만 하는 건데 마치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시킬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부분이 아니고, 지나간 일은 다 지워버렸다. 누가? 자신은 이준석과 지나간 일이 없죠. 내가 그렇게 통 크게 했다는데 당한 사람들은 가령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이준석과 부딪힌 정진석, 배현진, 여러도 있습니다. 근성동,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이 소동을 피우고 나중에는 겨우 정권 교체를 했는데 집권여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 과거에 했던 성접대 그것 때문에 당을 혼선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가처분 소동도 벌이고 그렇게 했던 인물인데, 그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당했던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내가 통 크게 다 지워버렸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준석을 사면을 한다 어쩌고 했을 때는 신당 명분을 뺏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준석은 어차피 노원병에 다시 나가면 떨어지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알고 입지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부산 수모 이후에 접으셔야 됩니다. 접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부산에서보다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또 찾아가겠다. 이쯤이면은 비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가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혹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가,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거기에 제가 오늘 오후에 전해드린 분석을 해드린 뒤에 있는 사람이 김한길을 위해서인가, 김한길의 선거판 그 정치판 세판 짜기,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의 강론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파 정당을 위해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지금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인물의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준석을 끌어안는 걸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권의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은 또 기존 지지층이 많은 실망을 하겠죠. 거기다가 실제로 만에 하나 이준석이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또 들어앉으면은 아마 총선 때 이준석이 미워서, 이준석 보기 싫어서 투표장에 안 나갈 유권자들도, 보수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연말까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중진들이라도 이렇게 좀 협의체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